자, 수업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PPT로 한 번 더 수업을 요거 녹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너무 말하다가 목소리도 갈라지고 힘들어가지고, 중단을 하고 다시 찍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찍으려고 하다가, 세수하고, 잠을 깨우려고 커피를 또 다발로 들이키고, 그리고 PPT를 다시 또 그 요약본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벌써 새벽 2시 43분이네요. 시험은 여러분들이 치는데, 지금 계속 내가 밤마다 새벽마다 깼다가 잠들었다가 깼다가 찍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네. 자, 그러면 실무 개척은 우리 너무 지겹죠? 너무 많이 수업을, 녹화를 찍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신학로 개척 아까 했던 거는 넘어가고요. 지금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 요거 부분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 자, 요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요 부분 넘어가고요. 그리고 교황청, 레오 10세 면벌부 판매. 면벌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기존의 교황권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게 잘못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면벌부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죄를 면해줄 수 있느냐, 벌을 면해줄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95개 조항으로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아까 설명했던 것 같고요. 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결국 이제 루터파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터파 인정받더라. 교수님이 요거 아까 그 부분에 이 밑에 있는 자막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지금 올립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는 루터파가 인정받더라.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로마 가톨릭, 그리스도교에서 로마 가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새롭게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등장하는 거죠. 그쵸? 신교가 등장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니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국교 입장에서는 신교가 탐탁치 않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종교 전쟁으로까지 던집니다. 그래서 신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쵸? 여기가 더 무게가 더 무겁더라. 루터파에서는. 자, 요거는 성경을 뜻한다고 했고요. 자, 여기 부분은 지금 성직자와 성유물이라고 해가지고, 톨께서는 종교적인 의식을 상당히 강조를 하거든요. 형식적인 부분을. 그래서 이런 거 성유물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의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긴다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더 중시 여겨진다. 그래서 오직 성서만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굳이 얘들아 이거 프린트 할 필요 없습니다. 프린트 할 필요 없고 그냥 설명만 스토리만 쭉 연결해서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교와 신교가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래서 어, 그 교황 위주의 교황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통하라는 가톨릭 구교와 그다음에 각자 종교 그래서 국가교회주의 국가에서 자기네들 종교는 알아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의식을 간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교황보다 성직자보다 뭐가 더 중요시 여겨진다? 신앙이 더 중요시 여겨진다. 그렇게 해서 저항했던 신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거입니다. 자, 요거 아까 선생님이 10월 31일 이야기했고 장칼뱅 이야기했습니다. 스위스의 장칼뱅.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신교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뭘로? 구교로 이렇게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국교로 분열이 일어난다. 국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파트로
뭘로 본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본다. 영국 종교개혁은 아까처럼 말했던 장칼뱅이나 루터처럼 어떤 종교적 지도자가 어떤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이렇게 했던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넙덥대대한 사람, 눈도 좀 개슴츠레하죠, 그쵸? 자, 그래서 스스로 이제 로마 교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교황이 지배하는 그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국가 교회주로 가면서 스스로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내리면서 그 헨리 8세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서파입니다. 자, 그리고 앤볼린과 헨리 8세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1세. 자, 그래서 너네가 웬만한 거 나중에 이제 절대 군주 나올 때, 절대 왕정 나올 때 대부분은 전부 다 표트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기 그 나중에 설명할 때 다시 할게요. 지금 또 설명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은 지금 종교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쵸? 그래서 붉게 칠한 요 부분은 이제 루터파, 붉게 칠한 요 부분은 뭡니까? 칼뱅파. 그래서 칼뱅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루터파가 어떻게 전파되어 있는지, 그거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종교 전쟁으로 빠방 종교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 전쟁에서 우리가 그 각국마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첫 테이프로 선생님이 프랑스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왕실이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통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종교적으로 통합을 시켜야지만이 국민들이 서로 단결도 되고 통합이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왕실이 먼저 나서가지고 당시 이제 프랑스는 가톨릭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위그노가 일부분 전파된 거고 요지도 한번 볼래? 자, 여기 프랑스 보이죠? 봐. 대부분은 뭡니까? 로마 가톨릭이란 말이야. 그리고 일부분만 지금 칼뱅파로 위그노 애들이 들어온 거야. 전파된 겁니다. 위그노를 믿고 있단 말이야. 위그노이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는 이들의 대립이 크니까 왕실은 가톨릭이었어요. 그래서 공주는 가톨릭 신자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결혼을 시키자. 신교를 대표하는 사람과 공주를 결혼을 시키자 해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그노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당시에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요 공주가 마고입니다. 그래서 마고의 결혼 상대자가 좀 선생님 얼굴이 조금 아쉽다고 했죠. 자, 많이, 그쵸. 늑스구리하네요. 그쵸. 그리고 M자형 이마에다가, 머리가 좀 벗겨졌네요. M자형으로 이마가 요렇게 벗겨지면서 이제 대머리로 가는 거지. 그치? 아니다, 얘들아. 쓸데없는 소리 안 할게. 자, 그래서 이제 앙리드 기즈와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가지고, 어, 요 결혼식 날에 선생님이 야겠죠. 공휴일날, 프랑스에서 공휴일로 크게 치는 그날에 하객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부교가 이제 신교를 습격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공휴일이 뭐였냐면, 얘네들이 성인이라고 해서 성스러운 사람을 기념하는 날을 공휴일로 삼는데, 바르톨로메오를 기념하는 그 공휴일에 학살이 일어납니다. 결혼식 날. 그래서 위그너 전쟁 그 과정에 요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살이 일어났는데 봐봐 너무 끔찍하죠, 그쵸? 끔찍해서 자세히 빨리는 안 볼게요. 그래서 때 보면 위그너 전쟁 가운데 요게 있더라. 성 바르톨로뮤 대학살이라고도 하고 성 바르톨로메오 대학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봐 이거 봐 시내에 방치된 수많은 시체 막 걸려있죠. 어우 무서워. 밤에 보면 너네 무섭겠다 그치? 그래서 곳곳에 부딪힐 때마다 구교와 신교가 부딪힐 때마다 살인과 만행이 일어나는데 결국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위그너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교를 대표했던 아까 앙리가 뭐라고 합니까? 낭트 지역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낭트 지역에서 칙령을 내려서 자, 뭐라고 하니? 이제 내가 가톨릭으로 개종할게. 우리 위그노 애들을 인정해달라. 그래서 위그노의 예배의 자유라든지 정치적 권리를 인정했던 게 낭트 칙령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교적 자유를 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얘들아, 여기 낭터 칙령의 내용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으로는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으로 갈게요. 독일 30년 전쟁은 크게 보면 이제 보헤미아 지역의 신교도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신교도니까 새로운 칼뱅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칼뱅파를 믿는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합세가 많이 됩니다. 신교도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보헤미아 쪽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로마 제국은 다 아우른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설명했을 때 스페인은 에스파냐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이게 자, 요렇게. 그렇게. 자, 신성로마 제국. 이게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 큰 틀 안에, 신성로마 제국 큰 틀 안에, 여기 이제 오스트리아, 여기 프로이센, 그리고 여기, 보헤미아, 이렇게 다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던 오스트리아, 그리고 여기 프로이센, 지금 독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신성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보헤미아, 오늘날 체코라고 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신교가 많이 퍼져 있었는데 대부분 귀족들은 신교를 믿고 있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왕이 이쪽을 지배하게끔 오스트리아에서 여기다 왕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헤미아 신교 귀족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잖아. 왜냐하면 오스트리아는 카톨릭이고, 그래서 카톨릭을 믿는 그 왕을 보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헤미아 신교도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 당시에 창밖으로 막 어, 신교 귀족을 막 던지고 왕이 사람을 시켜서 막 던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우리랑 종교가 같은 신교를 가진 왕을 뽑자 보헤미아에서 그래서 오스트에서 왕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아웃시키고 자기네 그 보헤미아의 신교를 가진 왕을 뽑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가 하고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 신성로마 제국 내에서 계속 싸우는 거였죠. 그래서 당시에 주로 싸웠던 그 지역 내에서 크게 전쟁이 일어나서 요거를 30년 전쟁, 독일의 30년 전쟁이라 하고 그래서 신교와 가톨릭 간에 독일 무대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짓는 조약은 무슨 조약이라 했습니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은 누가 인정받는 겁니까? 칼뱅파. 이제 남은 칼뱅파까지 모두 인정하는 종교적 자유가 인정받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죠. 네덜란드는 원래 에스파냐 식민지였는데 국교 측이 밀리다 보니까 국교를 지원했던 에스파냐가 힘이 약해지고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가 이렇게 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사회계약서를 볼 건데, 자, 사회계약서의 대표적인 주자, 3인방,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홉스, 로크, 루소는, 뭘 이야기하느냐? 홉스는 인간의 모든 권리가, 어, 군주에게 양도했다. 그러니까 다 줬다는 거야. 권리를 다 줬다. 너를 믿을게. 다 주고, 군주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절대 군주를 옹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고요. 로크는 그게 아니라, 위탁했다. 그, 국민들이 권리를, 군주한테 위탁했다. 위탁한 거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잘못하면 다시 뺏을 수 있는 겁니다. 잠시 맡긴 거니까. 그래서, 저항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로크는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인민들과 인민들 사이에서 얘네들 동의하에서 다스리는 거, 일반 의주로 다스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인민들에게 있다. 인민주권. 그거를 이야기를 했던 죠. 자, 그래서 홉스를 보면 조금
태어났을 때부터 태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혼란스러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만만투로 이야기하죠.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최초로 계약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군주라는 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원래는 절대왕정 시기에는 군주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그치. 신이 부여해 준 것이다. 그래서 왕권신수설로 이야기했는데 홉스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계약이다. 계약을 통해서 군주, 국가, 정부 이런 게 나타났다고 처음 테이프를 부른 거야. 그런 면에서는 홉스가 대단한 겁니다. 계약을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계약과 관련된 그런 사상을.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절대군주를 옹호하면서 이런 거, 리바이어던 표지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바다 괴물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너희들이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리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로크의 키워드만 쌤 칠게. 자, 역시 계약을 이야기했는데, 자연 상태는 로스처럼 만만토로 보지 않고 평등한 상태다. 그런데 조금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통치자에게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위탁한다고 했지. 맡긴다고 했지. 근데 제대로 못하면 언제든지 이거를 뺏을 수 있다. 그래서 혁명권, 저항권을 인정하는 게 로크였습니다. 그 다음 루소. 루소는 교육론을 이야기하고 자기 애는 고아원에 다 버렸던 인물이죠. 근데 이런 거는 외우지 말고요. 계몽사상가다. 근데 정치적인 철학 되게 이야기를 잘한 거예요. 인민 주권론. 인민에게 권리가 있다. 주인된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의지라는 거, 개념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루소는 사실상 인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니까 절대 군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루이 16세를 처형할 정도의 프랑스 혁명의 그런 혁명적인 분위기를 일으켰던 게 루소의 정치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계몽사상가들 그리고 또 사회계약설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아, 그다음에 또, 약간 일본 의지생님 이야기했던 거니까, 혹시 이 프린트, 이거를 굳이 이 백 몇 장 되는 거를 프린트를 뽑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이 요거 파일 올릴게요. 자, 요거는 계몽사상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볼테르. 그래서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몽테스큐. 아우, 야코바바. 오, 정말 높네. 이 사람은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 제정에 기여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독립혁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맨 처음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땅을 찾아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디로 모입니까? 영국을 떠나서 요렇게 아메리카 대륙의 대서양 연안 쪽에 요렇게 13개의 마을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들을 이제 이민이 이식됐다고 해서 식민주라고 하죠. 13개 식민주가 형성됩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요. 대표적으로 뉴욕도 보이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수업 시간 했던 거 기억나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얘기라? 자, 잘 자취를 누리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급했던 본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왔으니까 본국은 영국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13개 식민주를 만든 요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치를 누리고 있는데 돈이 급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을 막 때린단 말이야. 그 세금 중에서 특히 얘네들이 홍차를 즐겨 마시니까 끝까지 폐지시키지 않았던 세금이 차세란 말이야. 그래서 차세에 대한 반감으로 보스턴 항구에서 인디언으로 위장한 식민지인들이 전부 다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해서 그 차상자를 바다에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불매운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갈등이 폭발을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요거는 노트 필기한 거를 참고해 주세요. 얘들아. 자, 요거 다 했었죠, 그쵸? 더 이상 설명 안 할게. 야, 벌써 새벽 3시입니다. 자, 요건 선생님이 조금 소술이니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잠깐 체크할 거,
요 부분에서 하나만 이야기하자. 롱턴 사령관이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도시 그 이름을 길여서 도시 워싱턴을 만들었다. 그리고 1달러 화폐에도 워싱턴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들 했을 거예요. 자, 여러 나라들의 지원이 들어갔죠. 영국에게 척졌던 나라, 영국을 미워했던 나라. 자, 그래서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각각 이유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미국이 승리를 하는데 조약은 파리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독립을 승인받았던 조약. 그래서 13개 주가 13개 주가 성립하더라. 독립전쟁 이후에 그래서 13개 식민주가 주로 되면서 이렇게 별을 성조기에다가 별 13개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쵸? 13개의 주를 뜻하는 그쵸?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영토 확대가 계속해서 그 뒤에까지 쭉 보면 옆으로 넓힌단 말이야. 요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넓히는 거. 진짜 많이 넓힌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넓혔느냐? 봤더니 프랑스로부터 사고요. 돈으로 사고 여러 가지 뭐 에스파냐로부터도 사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넓히더라. 자, 요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총 나중에는 하와이가 50개, 맨 마지막 50번째로 되면서 50개의 별이 나타나더라. 음, 자, 그래서 영토 확대로 매입과 뭐 서부 개척, 합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영토 확대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50개의 별이 나타나더라는 거.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럼 국가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국가 체제를 만들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상권 분립의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들 기억하시고요. 상권 분립, 민주공화국. 자, 그 다음에 백악관. 왜 백악관이라 하냐면, 요때는 최초의 모습은 이랬는데, 전쟁 이후에 다시 이제 나중에 뭐 영미 전쟁도 있고 또 있거든요.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페인트 칠을 하얗게 하면서 백악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프랑스 혁명 들어가야 돼요. 와, 이제 여기까지 또 한번 끊고 갈게, 얘들아. 조금 쉬어야 되겠어. 계속 PPT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PPT를, 기존의 거를, 다시 이제, 거를 조금 정리를 했거든요. 필요한 장면만.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잠깐 끊고 갈게요.